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상남도 창원에 오랫동안 살아온 이웃 두 분이 계셨습니다. 박금내 어르신, 올해 65이십니다. 농협 계산원으로 30년을 일하시다 지난해 퇴직하신 분이에요. 그 옆집에는 윤복순 어르신이 사십니다. 역시 65,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동네에서 반평생을 함께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올봄 두 분이 함께 마트 건물 계단을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금내 어르신은 3층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르셨습니다. 윤복순 어르신은 1층 반쯤 올라오시다가 벽에 손을 짚으셨습니다. 다리가 갑자기 무겁더라고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하셨대요. 두 분의 나이는 같습니다. 사시는 동네도 드시는 밥도 크게 다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계단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이 차이 어디서 왔을까요? 질병관리청이 2024년에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10분 중 거의 한 분꼴로 근감소증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히는 9.4%입니다. 그 조사에서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동작 두 가지가 나왔는데, 쭈그려 앉는 것과 쉬지 않고 건물 한 층을 걸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박금내 어르신과 윤복순 어르신 이야기가 딱 거기에 있었던 거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계단을 오를 때 중간에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게 된 게 언제부터인지 가늠이 안 되시나요? 밤중에 종아리가 갑자기 당겨서 잠을 깬 적은요? 오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저녁 밥상이 10년 후 여러분의 다리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분이 나란히 65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금내 어르신은 저녁마다 계란 두 알을 거의 빠지지 않고 드십니다. 노른자째 드세요. 거기에 고등어 토막 하나, 아니면 멸치볶음을 곁들이십니다. 고구마도 자주 드십니다. 윤복순 어르신은 저녁에 그다지 많이 드시질 않습니다. 살찐다 싶어서요. 흰쌀밥에 김치, 국 한 그릇이 전부인 날이 많습니다. 단백질을 따로 챙긴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5년 뒤 일흔이 됐습니다. 박금내 어르신은 여전히 혼자 장을 봐서 걸어옵니다. 공원 산책도 30분쯤은 거뜬합니다. 윤복순 어르신은 이 층 계단이 부담스러워지셨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5분만 걸어도 허벅지가 묵직합니다. 밤의 종아리에 시가 나는 날도 늘었고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5년 동안 두 분이 저녁마다 드신 것이 달랐습니다. 그게 쌓였습니다. 이제 왜 저녁이 이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일합니다. 걷고 서고 오르고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속 섬유들이 아주 조금씩 손상을 받습니다. 이 손상은 나쁜 게 아닙니다. 수리되면서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수리가 언제 일어나느냐가 핵심입니다. 주로 밤 잠자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뇌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하루 동안 생긴 근육 손상을 복구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 11시입니다. 몸의 공사팀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늘 다리 근육에 생긴 작은 손상들을 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창고에 재료가 없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단백질을 거의 드시지 않았거든요. 공사팀은 어쩔 수 없이 이미 있던 근육에서 재료를 가져옵니다. 수리하려고 누운 밤인데 오히려 조금씩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 일이 매일 밤 반복되면 5년 후에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 수면이 나빠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늘어납니다. 이 코르티솔은 잠을 못 자면 성장 호르몬은 줄고 코르티솔은 늘어나서 이중으로 근육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저녁 밥상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드시는 것이 8시간짜리 공사의 재료를 결정합니다. 이제 그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노른자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를 피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연구들이 쌓였습니다. 특별한 지병이 없는 분이라면 노른자째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노른자에는 콜린이 들어 있습니다. 신경과 근육 사이의 연결을 매끄럽게 해주는 성분입니다. 뇌에서 다리 근육으로 신호가 내려갈 때 이 신호가 제때 도달해야 몸이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나이 들면서 이 신호 전달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조금 늦게 반응하고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른자의 콜린이 이 연결고리를 부드럽게 유지해 줍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연구에서 계란 흰자만 드신 그룹과 노른자 포함 계란 전체를 드신 그룹을 비교했을 때 계란 전체를 드신 그룹의 근육 단백질 합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른자 속 다양한 영양소들이 단백질 흡수와 합성을 도왔기 때문으로 봅니다. 계란을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너무 오래 굳게 익히면 영양소 흡수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숙보다 반숙이나 술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완숙이 소화에 부담이 덜하니 완숙으로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드시는 것 자체입니다. 방법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계란은 가장 구하기 쉽고 가장 준비가 쉽고 가장 흡수율이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우리 냉장고에 늘 있는 이것을 매일 저녁 드시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삶거나 반숙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고등어, 꽁치, 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것이 근육 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야 단백질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고 근육 합성 신호도 잘 전달됩니다. 혈액 순환에도 좋습니다. 다리처럼 심장에서 먼 곳은 혈액 공급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 다리까지 혈액이 잘 내려오게 합니다. 나이 들면 몸 안에 만성적인 낮은 수준의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염증이 관절을 뻣뻣하게 만드는데 오메가3가 이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 냄새가 싫으신 분은 통조림 고등어나 꽁치 통조림도 좋습니다. 멸치볶음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언제 드시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단백질을 몰아서 드십니다. 사실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단백질은 세 끼에 고르게 나누어 드시는 것이 근육 합성 효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하루 단백질 목표가 90g이라면 저녁에 60g 먹고 아침, 점심에 각각 15g씩 드시는 것보다 세 끼에 30g씩 나누어 드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근육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단백질을 전부 저장하지 못합니다. 넘치는 부분은 그냥 에너지로 소모됩니다. 그러니 저녁만 잘 드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침 밥상에도 계란 한 알이나 두부 한 조각이 있어야 합니다. 점심에도 생선이나 콩 반찬이 한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세 끼 중 어느 한 끼도 단백질 없이 드시지 않는다. 그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고등어가 싫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냄새가 강하다고요. 그럴 때는 생강을 조금 넣어 조리하시면 냄새가 줄어듭니다. 된장에 고등어를 조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꽁치 통조림이 아주 편합니다. 따서 바로 드실 수 있고 뼈까지 드실 수 있어서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통조림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으니 물에 한번 헹구시거나 나트륨이 적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도 줄여줍니다. 나이 들면서 혈액이 조금 진해지기 쉬운데 이 오메가3가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해서 다리 끝까지 혈액이 잘 내려갑니다. 다리가 따뜻하고 살아있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입니다. 즉, 먹고 나서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 확 내려가지 않고 천천히 완만하게 유지됩니다.
이 에너지가 밤새 공사팀에게 연료를 공급합니다. 고구마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밤중에 종아리에 쥐가 나기 쉽습니다. 고구마를 꾸준히 드시면 이 밤 쥐 문제가 줄어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드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 몸을 이완시켜 깊은 수면을 돕고 그러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더 잘 됩니다. 주먹만 한 것으로 반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저녁에 오트밀을 드시면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이완을 잘 못해서 뻣뻣하고 쥐가 나기 쉽습니다. 잠을 설치는 분들 중에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트밀이 낯설다면 현미밥이나 보리밥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에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을 드시면 배도 편하고 잠도 잘 옵니다. 계란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계란 단백질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류신이 근육 합성을 시작시키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스위치를 켜는 역할이에요. 류신이 충분해야 단백질을 먹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류신 함량이 높은 식품이 더 효과적입니다. 계란, 생선, 고기가 류신이 풍부한 편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도 있습니다. 주황색이 짙을수록 이 성분이 많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면역 기능과 세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도 탄수화물이니 반개 정도를 지키시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다섯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 있는 지방은 심혈관 건강에 이로운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몸속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이 줄면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무겁고 움직임이 덜 뻑뻑합니다. 칼륨도 들어있어 고구마와 함께 밤 쥐를 줄여줍니다. 저녁에 반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보카도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빛깔 진한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에 있는 안토시아닌이 근육세포의 산화 손상을 줄여 더 빨리 회복되게 돕습니다. 비타민C도 풍부한데 비타민C는 근육을 뼈에 연결하는 힘줄과 인대를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입니다. 근육이 강해도 힘줄이 약하면 불안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영양 성분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오트밀 위에 한 주 먼저 드시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빛깔 진한 과일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체리, 포도, 자두 같은 것들입니다. 이 색깔이 진할수록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안토시아닌이 운동 후나 활동 후에 근육에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줄면 근육이 더 빨리 회복됩니다. 오늘 걸었던 것, 오늘 서 있었던 것으로 생긴 근육 피로가 밤 사이에 더 빨리 해소됩니다. 이런 과일들이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 속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6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 등푸른 생선, 고구마, 오트밀, 아보카도, 빛깔 진한 과일. 매일 다 드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저녁 밥상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몸은 밤마다 더 잘 수리됩니다. 기억하셔야 할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저녁에 반드시 단백질이 있어야 합니다. 둘, 단백질은 3끼에 나누어 드십니다. 셋, 잠을 잘 자야 수리가 됩니다. 저녁은 일찍, 적당히. 그러나 단백질은 챙겨서.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음식을 드셔도 한 가지가 빠지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움직임입니다. 근육은 사용해야 유지됩니다. 아무리 잘 드셔도 다리 근육을 쓰지 않으면 몸은 근육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줄입니다. 단 한 가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것입니다.
천천히 내려갈 때 버티면서 천천히 앉으세요. 이 동작이 허벅지 근육을 단련합니다. 낙상을 막는 근육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5번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에 드라마 보시면서 광고 나올 때 5번 하세요. 거기에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는 동작도 더하시면 좋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근감소증과 뇌 건강의 관계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여러 가지 신호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중 일부가 뇌세포 보호에도 관여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즉, 다리 근육을 쓰는 것이 뇌를 활성화하는 데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근육을 쓰지 않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뇌에도 그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치매를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오늘 드린 의자 운동과 발 뒤꿈치 들기가 다리 근육 이야기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뇌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네에 사시는 하봉자 어르신은 69이시고 오랫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저녁은 국물 요리와 밥 위주로 드셨고 단백질을 따로 챙긴다는 생각이 없으셨어요. 어느 날 손주와 함께 공원에 갔다가 벤치에서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주가 팔을 내밀어 도와줬는데 그 걱정스런 눈빛이 마음에 걸리셨대요. 그날부터 저녁에 계란 2알을 매일 드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고등어나 꽁치를 드셨고요. 아침에 두부 반모도 추가하셨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벤치에서 손을 짚지 않고 혼자 일어서 보셨습니다. 그 순간 딸에게 문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엄마 혼자 일어섰다고요. 물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집니다. 진한 혈액은 흐름이 느리고 다리까지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근육 경련도 일어나기 쉬워지고요. 하루에 물 6컵에서 7컵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오전에 1컵, 점심에 1컵, 오후에 1컵, 저녁에 1컵, 잠들기 전 1컵.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취침 직전에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 수면이 방해받으니 저녁 이후에는 조금씩만 드세요.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가 좋지 않아서 저녁에 많이 못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계란 한 알만이라도 드시고 자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고구마와 오트밀이 걱정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고구마나 오트밀이 흰 쌀밥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편이지만 그래도 탄수화물이니까요. 계란이나 생선은 당뇨 있으신 분들도 드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살아서 매일 차려 먹기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항상 계란을 사두세요. 삶는데 10분입니다. 귀찮은 날에 삶은 계란 2개와 오트밀 1그릇이면 저녁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를 사두시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준비가 간단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먹어도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2025년 프론티어스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63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렸더니 근육량과 근력이 유의미하게 개선됐습니다. 늦게 시작하면 더디게 개선될 수 있지만 개선은 됩니다. 몸은 어느 나이에도 가능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나이에 뭘 먹어도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2025년 프론티어스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63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렸더니 근육량과 근력이 유의미하게 개선됐습니다. 근감소증이 이미 있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늦게 시작하면 더디게 개선될 수 있지만 개선은 됩니다. 아보카도가 비싸지 않나요? 없으면 어쩌지요? 없어도 됩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로 대체하세요. 우리 밥상에 이미 있는 기름들이니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란 노른자를 먹어도 정말 괜찮나요? 콜레스테롤이 걱정됩니다. 특별한 지병이 없으신 분이라면 괜찮습니다.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은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단,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 자체를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트밀이나 블루베리가 처음에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오트밀 대신 현미밥이나 보리밥이면 됩니다. 블루베리 대신 제철 딸기나 포도도 좋습니다. 아보카도 대신 들기름을 두른 나물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입니다. 익숙한 재료로 비슷한 영양을 채우세요. 그리고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사흘을 잘 챙겼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매일 완벽하게 챙기려는 압박은 오히려 오래 못 가게 만듭니다. 사흘 잘 챙기고 하루 못 챙겼어도 또 다음날 챙기면 됩니다. 몸은 하루가 아니라 한 달, 석 달의 총합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에도 꿋꿋이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 꿋꿋함으로 지금 이 작은 것들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가족도 든든합니다. 처음에는 하나씩만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는 저녁에 계란 한 알 혹은 두 알을 드시는 것 하나만 지키겠다고 마음먹으세요. 그게 이번 주에 된다 싶으면 다음 주에 고구마를 일주일에 3번 추가하세요. 그 다음 주에 아침에도 단백질 하나를 챙기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의자 운동 5번을 추가하고요. 이렇게 한 달이면 4가지가 다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습관이 됩니다. 우리 세대가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배운 지혜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먼 길도 결국 닿는다는 것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한 걸음입니다. 우리 모두의 다리는 우리 삶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튼튼해야 아이들 결혼식에서 춤을 출 수 있고, 손주 학예회에 함께 갈 수 있고, 혼자 병원도 다닐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특히 더 챙기셔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드려줄 수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그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이어가 주세요. 근감소증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5부터 시작하면 70의 차이가 납니다. 70부터 시작해도 75의 차이가 납니다. 언제 시작하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단백질이 있었나요? 계란이 있었나요? 생선이 있었나요? 두부가 있었나요? 없었다면 내일 저녁에는 꼭 챙기겠다고 마음 먹으세요. 그것 하나로 여러분의 몸은 오늘 밤과 내일 밤이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걸어갑시다. 우리 세대가 가진 끈기와 지혜로요. 자, 처음에 두 어르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원의 박금내 어르신과 윤복순 어르신 같은 나이, 비슷한 생활인데 계단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 차이는 특별한 데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밥상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저녁 밥상 차이였습니다. 윤복순 어르신은 지금 이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65이면 아직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계란을 사러 가셨습니다. 박금내 어르신이 그걸 보고 참 잘됐다 하셨대요. 이제 우리 같이 오래 계단 오르자고요. 여러분도 지금 계단 중간쯤에 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알았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밤에는 근육 공사가 진행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손상된 근육을 수리합니다. 그 재료가 단백질입니다. 저녁에 단백질 없이 주무시면 몸 어딘가에서 빌려옵니다. 계란 등 푸른 생선, 고구마, 오트밀, 아보카도, 빛깔 진한 과일, 이 6가지가 오늘 드린 밤의 밥상입니다. 3끼에 나누어 드시고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를 매일 하시고 잘 주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다리 힘이 걱정되시는 분들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좋은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저녁에 뭘 드실지 적어주세요. 계란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서로에게 작은 힘이 됩니다. 오늘 밤 공사판에 재료를 채워드리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건강하고 단단한 다리로 하루하루를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꾸준히 가겠습니다. 함양에 사시는 신복남 어르신은 65이십니다. 작은 약초밭을 돌보시는 분인데 혼자 사시다 보니 밥을 대충 드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날이 자꾸 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벅지가 너무 무겁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밭에 나가서 허리를 숙이는 게 점점 힘들어지셨고요. 이분이 시작하신 건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계란을 항상 집에 사다 놓고 저녁에 뭘 드시든 계란 하나는 꼭 드시는 것. 그리고 오트밀을 한 봉지 사다 놓고 귀찮은 날에는 오트밀에 블루베리 한 줌 넣어서 드시는 것. 준비할 것이 없으니 자주 드실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밭에서 허리 숙이는 게 나아졌다고 하십니다.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나아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밭에 나가는 게 덜 힘드셨다고 합니다. 낙상이라는 단어, 우리 어르신들께는 꽤 무서운 단어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요. 대한골대사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 골절 발생 건수가 2012년 약 32만 명에서 2022년에는 약 43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뼈를 지탱하는 근육이 약할수록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감소증이 단순히 다리가 약한 문제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립의 가장 기본이 두 발로 서는 힘입니다. 다리 힘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오늘 드린 6가지 음식이 그 챙기는 방법의 가장 간단하고 돈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본인 건강을 뒤로 미뤄온 세대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챙겨야 할 때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근감소증이 다리가 약해지는 문제만이 아닌 이유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상 이야기입니다. 대한골대사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 골절 발생 건수가 2012년 약 32만 명에서 2022년 약 43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절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근육 약화가 있습니다. 근육이 약하면 균형을 잡기 힘들고 조금만 삐끗해도 넘어집니다. 이 독립,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는 것, 혼자 세수하는 것, 혼자 마트에 가는 것, 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독립입니다. 그 독립의 가장 기본이 두 발로 서는 힘입니다. 오늘 드린 6가지 음식이 그 힘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돈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구경태 어르신은 73이십니다. 예전에 전기공사 일을 오래 하셨어요. 70 넘어서부터 밤에 다리쥐가 너무 자주 났다고 하십니다. 자다가 비명을 지른 적도 있으셨대요. 드시는 저녁을 보면 주로 된장국에 밥, 김치가 전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칼륨과 마그네슘, 단백질이 따로 없었어요. 저녁에 고구마를 자주 드시고 한 주에 2번은 오트밀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계란도 추가했고요. 한 달쯤 되니 쥐가 나는 횟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2달 뒤에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하세요. 개인마다 다르지만 이분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쥐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칼륨이나 마그네슘 부족도 있지만 수분 부족도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함께 챙기시면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녁 밥상을 어떻게 꾸릴 수 있는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계란 2알과 고구마 1쪽을 구우세요. 화요일에는 고등어 1토막 혹은 꽁치 통조림과 오트밀 1그릇, 수요일에는 두부구이와 냉동 블루베리 디저트, 목요일에는 계란국에 두부를 넣어 끓이세요. 금요일에는 꽁치 조림이나 멸치볶음에 고구마를 곁들이고 토요일에는 아보카도 반 개를 간장 약간에 드시거나 밥 위에 얹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요리가 없습니다. 계란, 고등어나 꽁치, 고구마, 오트밀, 냉동 블루베리, 가끔 아보카도 이 몇 가지를 항상 냉장고에 사다 놓으시면 됩니다. 귀찮은 날에도 계란 2알은 드실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일주일 저녁을 어떻게 꾸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계란말이를 만드세요.
채소 조금 넣어서요. 거기에 고구마 한쪽을 구우세요. 화요일에는 꽁치 통조림 하나를 꺼내 데쳐서 드시고 오트밀을 따뜻하게 끓여 드세요. 수요일에는 두부를 구워서 드시고 냉동 블루베리를 디저트로 드세요. 목요일에는 계란국을 끓이세요. 계란을 풀어서 끓인 국이면 됩니다. 금요일에는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드시고 고구마를 찌세요. 토요일에는 아보카도를 반 개 드시거나 들기름으로 대체하세요. 일요일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 많으시죠. 이날은 단백질 반찬이 2가지 이상 있도록 신경 쓰세요. 특별한 재료가 없습니다. 계란, 꽁치, 통조림, 두부, 고구마, 오트밀, 냉동 블루베리 이것들을 냉장고에 항상 사다 놓으시면 됩니다. 귀찮은 날에도 계란 2알은 드실 수 있으니까요. 흔히 하시는 실수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단백질 반찬을 드시다가 몇 주 지나면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계란을 매일 드시다가 어느 날 바쁘면 빠뜨리게 되고 한 번 빠지면 2번 빠지고 어느새 예전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를 막으려면 가장 간단한 것을 기본으로 두세요. 계란처럼 5분 안에 드실 수 있는 것을요. 두 번째 실수는 단백질을 저녁에만 몰아서 드시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3끼에 나누어 드셔야 효율이 좋습니다. 저녁에 아무리 잘 드셔도 아침이 비어 있으면 하루의 절반을 허비하는 셈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음식만 챙기고 움직임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5번, 발뒤꿈치 올리기. 이 2가지는 꼭 함께 하세요. 네 번째 실수는 한두 달 드시다가 별 변화가 없다고 그만두시는 것입니다. 근육 변화는 빠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보이는 변화는 쥐가 덜 나는 것, 아침에 덜 뻣뻣한 것, 계단이 조금 덜 힘든 것 같은 작은 것들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칩니다. 변화가 느껴지실 때 수첩에 기록해 두시면 계속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수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드시는 시간을 되도록 일정하게 하세요. 저녁 식사는 자기 2~3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늦게 드시면 소화가 진행되면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밤에 너무 밝은 핸드폰 화면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니 자기 전 1시간은 화면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잠을 잘 자게 되면 낮 동안 드신 6가지 음식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5번째 실수는 한두 달 드시다가 별 변화가 없다고 느끼셔서 그만두시는 것입니다. 근육 변화는 빠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 보이는 변화는 쥐가 덜 나는 것, 아침에 덜 뻣뻣한 것, 계단을 오를 때 조금 덜 힘든 것 같은 작은 것들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칩니다. 변화가 느껴지실 때 수첩에 적어두시면 계속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계단을 쉬지 않고 올랐다. 오늘은 혼자 일어설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요. 수면 수칙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자리에 드시는 시간을 되도록 일정하게 하세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누우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준비합니다. 둘째, 저녁 식사를 자기 2~3시간 전에 드세요. 늦게 드시면 소화가 진행되면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셋째, 밤에 핸드폰 화면을 줄이세요. 밝은 빛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넷째, 방 온도를 약간 선선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더우면 깊은 잠이 오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잠을 잘 자게 되면 낮 동안 드신 6가지 음식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듣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지금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계란이 있나요? 있으면 오늘 저녁에 계란 2알을 드세요. 없으면 내일 장 보실 때 한 판 사오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계란 한 판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 바로 벌떡 일어나시지 말고 발목 돌리기 10번부터 하세요. 이 2가지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의 다리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다리로 오래오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몸이 처음 알아채는 방법은 대부분 불편함입니다. 계단이 조금 힘들다.
오래 서 있기가 전보다 힘들다. 짐을 들 때 예전 같지 않다. 이 불편함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근육을 키우는 영양이 부족하고 근육을 쓰는 활동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채우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요. 그 마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두 발로 서는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트밀을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유나 두유와 함께 끓이시면 단백질도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카제인 단백질이 있는데 이 카제인이 느리게 흡수되는 특성이 있어서 저녁이나 취침 전에 드시면 수면 중에도 조금씩 아미노산이 공급됩니다.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에 우유 한 잔과 오트밀 작은 그릇을 드시는 것이 수면 중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배도 편하고 잠도 잘 오고 근육에도 좋은 조합입니다.